그 앞에 계신 남자분을 뽀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의금을 또 물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게 남편이 조금 싫어하는 게 만취돼서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남편분은 조금 좋을 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남편 그럴 폭로전이야? 수도 있는데 응? 폭로전이냐. 굳이 그런 것까지 말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내가 위자료는 주는데 한 푼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흠잡을 데가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뽀뽀한 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한다 이런 게 저도 진짜 완전 다 얘기를 안 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훈, 김하은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의 재산 그나마 있는 거 좀 지켜보고 싶고요. 한 푼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옆에 없으면 미안하는 거예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아내 측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남편분의 규칙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함과 동시에 게임에 무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게임만 하신 게 아니라요. 부부관계 도중에 이제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라는 오디오가 여러 차례 나왔고 도중에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5천만 원 돼야 된다. 5천만 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5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서 달라고. 네. 그 얘기를 하던데 부부관계 도중에 게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기. 아 있어요? 예,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얘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걸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 타임. 만약에 이혼한다라고 하면 그거 규칙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단순히 아주 일회성이냐 아니면 약간 반복이 됐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게임이 생기고 나서 3년 정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그 3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예, 3년 정도. 야, 이혼 사유 되겠네, 이거는. 그러면 무시한 적이 많습니까? 게임 캐릭터로 구해준 적이 더 많습니까? 무시를 하면 어. 오히려 더 와이프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 이미 알람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러면 게임 캐릭터로 구한 거네. 빨리 꺼 이래서 그냥 끄죠. 되게 신종 규칙서요, 신종. 네. 트렌드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위자료 청구가 될 거예요, 상대방이. 네. 위자료 2천 이러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았지. 천. 반만 줄이자. 네. 2천이면 1,000으로. 900? 500. 500. 우리도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야, 너도 문제 많았잖아. 네.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자, 위자료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과하다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적하셨던 부부관계 중에 게임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다는 그 알람이 울립니다. 걔가 이제 공격받아서 잘못되면 회복시키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걔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걔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중에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이제 알람이 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쪽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골든 타임이 한 번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게 웃어 넘기겠습니다만 3년 내내 그렇다고 합니다. 3년 내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부부관계할 때마다 3년 동안 이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인만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캐릭터 공격도 좀 방어했다라면 그거 좀 과했죠. 사실 과했죠. 네. 그거 인정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싫었는데 아내가 또 술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또 많이 마시시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을 뽀뽀를 해가지고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을
뽀뽀를 해가지고 진짜 정말 짜증났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합의금을 또 물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분이 또 노래를 좋아하세요. 막 새벽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잘 모르는 남자들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도 시키고 그런 좀 위험한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럼 왜 데리러 안 갔어요, 근데 나? 내가 가는데 어딘지 알지? 사실상 조금 포기한 면도 있어요. 근데 같이 말을 잘 가자고는 더 많이 들어서 얘기해요, 저는. 곱게 들어오면 되는데요. 꼭 술 먹고 난 상태면은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무리 싸워도 같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래 봤는데 그 데리고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전까지는 절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말을 했어야 됐을까, 그냥. 또 아내가 그게 남편이 조금 싫어하는 게 만취돼서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남편분은 조금 좋을 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남편 폭로전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폭로전이냐고. 아닙니다. 더 많은 거 알지? 훨씬 많은 거. 네. 입 다물어, 그냥. 여기서 나 진짜 화나니까. 조용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님이 떨어지게 하지 마라. 아니 저런 게 있으시구나. 제발. 술 먹고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말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내가 위자료는 주는데 한 푼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흠잡을 데가 그거밖에 없어서 따라서 저희가 남편분 규책 사유를 저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5천만 원 좀 과하고 좀 이제 깎아서 어느 정도로 남편은 천 뭐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하영 씨가 뭐 되게 억울한 게 좀 있는 것 아니, 같은데. 억울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뽀뽀한 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한다. 아, 이런 게 저도 진짜 완전 다 얘기를 안 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 하셔도 돼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전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창피해요. 김병훈님은 지금 아이 육아에 대해서 진짜로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주저넘게 조금 얘기 들어오면 아이 육아를 한번 일주일 동안 혼자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어떤 일인지 이해하고 네. 저도 한번 미국에 유학할 때 와이프 엄청 이렇게 하고 제가 2달 동안 아들 하나 키워본 적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근데 자그마치 아이가 몇이죠? 셋이요. 셋은요. 하나 지금 초등학교 아이 하나 기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사람인지 무슨 정말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우울증이 심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때 유일하게 도와줄 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전부 다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물값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얼마를 지금 드릴까요? 사실상 마음은 1억이지만 아 그래요? 예. 마음은 모든 가지를 다 주고 싶죠. 현 시점에서 진짜 2천. 2천? 네. 아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 정도로 그러면 네. 어떤 돈을 받아도 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돈 받고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그냥 안 보는 값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안 보고 그 돈이라도 받아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금 더 줘야 되냐면 고등학생 때 말 관리하랬더니 왜 도대체 고등학생을 왜 그러신 거예요? 고등학생을 그 고등학생인데. 일단 그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났고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 김병훈 씨는 아내 김하은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유를 좀 내가 차후에 먼 미래를 계획했을 때 아내와 함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내 김하은 씨는 남편 김병훈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천재 이혼해서 한 50%입니다. 졸업은 꼭 할 것이다. 네, 그래도 졸업은 꼭 할 것이다. 그거는 실수가 맞아요. 그 다시는 생기면 안 되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었던 네, 상황이고 제가 제 자식이어도 그렇게 사다리 똑같이 꾸준하게 달라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알아서 부족하면 채우고 할 테니까 그래, 뭐 그런 거. 뭘 그래야.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뭐 더 잘한다고 했고 네. 참은 그 14년이 아까워서. 네? 네? 이렇던 저렇던 좀 잘해주세요. 더 책임감을 갖고 딴 집하고 다르잖아. 네.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이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쪽 요구 사항인데 말하는 나도 좀 그런 약간 이제 늦잠을 좀 자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말만 그래서 애들 또 등원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본인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눈이 금방금방 떠지고 그러지만 이 사람 젊어가지고 우리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또 얘기해? 아닙니다. 저도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 가질 말았어야지 왜 말 아니, 그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시되 등원에 너무 쫓기는 시간, 예, 그렇죠? 예. 그러지만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겁니다. 밤에 예. 제발 같이 일찍 자자. 네. 같이 일찍 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외부 활동, 단체 활동. 5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 2개가 그 지금 총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주, 가지, 오이 연구회. 두 번째가 여주, 가지, 공선회. 그렇죠? 그리고 총무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죠? 1년 남았어요. 네. 그게 이제 끝나면 그러면 이제 연임해서 총무까지는 이제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네. 좋아하시네? 네. 다만 공선회 거기는 이제 또 회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겠다. 총무가 사실은 일이 많아요. 이분이 야망이 있어요. 이런 커리어가 쭉 쌓여서 나중에 조합장에 한번 간다 이게 알죠. 있는데 여주 간암면 한번 접수를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가지왕자. 회장은 좀 돈도 회비도 더 내고 씀씀이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없어요? 네. 이제 기분을 뭐 본인이 이제 내겠지. 아이고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와 막 김병훈 뭐 이거 있다. 가지.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어요. 간암 농협 청년조합원. 그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래요. 지금 임기를 2년 맡았는데 2년 뒤에는 2년 뒤에는 그렇죠. 네. 2년 뒤. 자연스럽게 나와야 축출되는 되니까.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네, 첫 번째는 게임 현질하지 않고 게임 앱 삭제하기입니다. 게임 이제 좀 정리해야죠. 그 정말 재밌게 해왔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질려졌어요. 질려지고 아이, 질려지고 아이, 아니 질리는 거- 게임만 생각하고
생각하고 보면요 질려졌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놔야죠. 어플은 삭제할 거고요. 네. 그리고 게임도 사실상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아깝습니다. 예, 정리는 정리할 하고. 시간을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만 안 하면 그 게임하는 시간에 다 가능합니다. 맞아. 다. 맞습니다. 네. 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핫한 맛집 엄청 많아요. 맞아. 성수, 합도. 뭐 이런데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럼요. 빵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잘 또 만들어요. 아 실제로 잘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보다 또 그렇지 남의 빵을 네. 먹어야지. 김경훈 시장 좀 매를 벌어요. 아주 빵 사주라니까 빵을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간 뭐가 걸려 조금씩. 그거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뭐하러 얘기했나 싶어요. 좋은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금액 아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응, 아니요.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큰 게 오나? 네. 저희가 생활비를 고정된 날짜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에는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건 550이었어요. 원래는 상담할 때 550이었어요. 원래는 상담할 때 그런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400 받을까요? 남편이 힘들까요? 380 받을까요? 하면서 계속 금액을 저한테 이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아니요.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이거 딱 고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최종적으로 한 380만 원 정도. 네, 매달 고정되는 걸로 딱 금액을 주시는 게 어떨지. 사실상 380에 이제 포함되는 금액이 중요한데요. 공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네. 그런 집을 파는 게 맞아. 아니 이사를 그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알려면 오빠가 정말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많이 주면 좋은 집에서 살겠지. 근데 많이 안 주면 작은 집으로 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아내 얘기는 꼭 큰 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 대인배적인 면모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병훈 씨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성수기 때 조금 비축을 해놨다가 매달 좀 고정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380 말고 300 이상은 어떻게든 챙겨드릴 그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300을 고정된 금액으로 주신다면 네. 집에 그 이자 상환하는 거를 빼고 뺍니다. 남편분이 얘기하는 건 생활비나 학원비 그러니까 물가는 빼고. 네, 그럼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사가 더 잘 되면 좀 더 드리고 그렇죠. 네. 그거는 하는데 미니멈이 300이다. 네. 네, 그러면 300을 고정된 날짜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 늘 사랑한다고 말은 표현 못했지만 항상 늘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우리 하은 애기 아빠 씨가 우는 거 처음 봐요. 원래는 눈물이 흘릴 게 아닌데 저를 사랑해주는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랑한다. 사랑해.